안녕하십니까. 1월 경마를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월의 첫 번째 경마일인 2월 1일 일요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2월 1일 경마일입니다. 자, 이제 1월 경마가 마무리 짓고 이제 2월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시작 전에 토요일날 오프닝 때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경마를 하면서 욕심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참 말하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딱 버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욕심이에요. 욕심. 사실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경마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객장에 들어가는 딱 순간서부터 배당판 딱 뜨면 그때부터 욕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욕심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컨트롤만 할 줄 안다면은 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또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주말표 뜨고 객장 가기 전까지 냉정한 판단 속에 분석하고 준비하고 다 하지만 딱 객장 들어가서 배당판을 딱 보는 순간에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집니다. 욕심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여기서 포인트는 지나치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절을 못하면은 눈을 가리죠. 돈이 보이기 시작해요. 경마에서, 그러니까 경마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 들어간 어떤 이런 갬블에서 돈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그냥 지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1월 경마는 저는 욕심이 좀 과했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이 짓 하면서도 저 역시 머릿속으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냉정하게 계속 하는데도 막상 필드 들어가서 배당판 뜨고 과정을 쭉 거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거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면 뭘 채워야 될까요? 근성이라는 뜻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쭉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 근성. 그게 중요하죠. 요거를 잘 조절만 하면, 물론 경마라는 것이 매경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는 날보다는 이기는 날이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되는 2월의 첫 번째 경마에 냉정한 판단 속에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매경주 근성 있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또한 가족분들의 배팅을 소원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2월의 첫 번째 경마일인 2월 1일 일요경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13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데뷔전부터 걸으면 시원하게 뽑아냈던 5번마 써니스트가 이번 경주 최고 인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많이 팔려놓고 체중이 30kg가 넘게 빠지면서 걸음의 바닥을 봤던 댄싱 움프가 출주합니다.
7주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7주 만에 나오는 이유는 마필 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거보다는 마필의 컨디션에 대한 보완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마필이 잘 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히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16kg가 불면서 마필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자신있게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자신있게 조교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먹은 상태에서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마필의 체 상태가 떨어진 상태에서 몰아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역반응이 나온 거죠. 조교가 강해지면서. 자, 이번에 장추열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조교에 대한 변화는 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교 때 딱 이렇게 보면 체중을 제가 재지는 못하죠. 보는데 체중이 못해도 10kg 이상은 불고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교를 했을 때 조교가 거듭되면서 보여줬던 그런 마필의 약간 왜소함보다는 이번에 확실히 힘이 붙은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빠지면서 힘이 붙은 게 아니라 확실히 붙어 나오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의 골격을 봤을 때는 적정 체중이 450kg 에서 460kg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골격이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470, 80 넘어가면은 마필이 좀 무거워 보여요. 약간은 좀 460kg 요 정도. 그게 요 마필에게는 가장 좋은 모습. 그러니까 이게 능력 검사 때 460kg였거든요. 그 정도만 채워주면 제가 봐서는 댄싱 돌프는 쉽게 볼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여러분들께서 체중이 한 15kg, 20kg 부른다 하더라도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체중이 더 빠졌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르를 본 게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만 채워지고 나오면 6번마 댄싱 울프가 최근에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기만 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만큼은 뭔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번 제 1경주 6번마 댄싱 울프 일단 현장에서의 최종적인 체중 변화는 좀 봐야겠지만 변화는 마방에서 많이 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2번마 야오 미라클 같은 경우도 이게 외적 컨디션이 계속 좋았는데 강도가 계속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강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거리가 제거리 난 좀 줄일 줄 알았는데 1300이 나온 상태에서 최악 게이트를 뽑아들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는 조건에 비해서 어떤 이 조교라든가 이런 거는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치 면에서 분명히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 보면 토요일날 1경주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상승을 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일단 1번마 오션블루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입상을 못했어요. 근데 전체 레이스를 봤을 때 직전에 1번마 오션블루 같은 경우는 마필이 약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 약간의 판단 미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데뷔전에서 승원이가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던 거와는 다르게 직전 경주는 혜선이가 조금 마필 좀 안이하게 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보통 기수들이 게이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대마들을 대강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이 레이스는 이 정도 급의 빠르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좀 판단 미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마필이 지난번에 이만큼 뛰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타도 자기 걸음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마필이 경험치에 대한 부족과 앞말이라는 거 좀 관과한 거죠. 앞말은요, 타이트하게 계속 몰아줘야 돼요. 순말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혜성 기수가 타서 기승 미스를 자기가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기승이 나올 것이라 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나 직전과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인기도가 예상이 되는 마필인데 그 정도의 인기도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2경주 1번마 오션블루는 요거는 실수 안 하는 내용이에요. 조건도 그렇고 한번 타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가 없다. 이번에는 뭐 타이트하게 한번 선두권부터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체중이 좀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17kg 이상이 빠지면서 좀 조심스러운 기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는 보완된 느낌도 들고요. 계속 길게 나가는데도 마필 자체가 지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체중은 보완이 되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이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8번마 승리여제. 3번마 사자왕 같은 경우는 저는 9고군에서 1000m가 또 있겠냐 싶었는데 정말 이거는 찾아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1000m를 찾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1번마 사자왕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찾아 들어갔다는 얘기는 승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0, 1400 자신하지 못하는 경주가 아니라 강점을 가진 경주, 그리고 마필에 가지고 있는 습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 경주에 나온 게 3번마 사자왕.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3번마 사자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쉽게 풀렸는데 전개에 따라서의 변수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8번마 승리여제가 또 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체형 자체가 크지 않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이 뭐 4군, 3군 계속 갈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거리적 한계가 좀 있어요. 약간 잔바리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은 1000m, 1200, 뭐 이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자기 능력은 다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 문세영 기수가 세게 탄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세게 타면 그만큼 반응해낼 수 있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게 타는 얘기, 세게 타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조교사라든가 물어보지 않아도 단거리에 나온 이유가 분명한 마필이 바로 승리여제예요. 그래서 저는 8번마 승리여제가 이번 경주 연투마다, 그러니까 3번마 사자왕 같은 경우는 외적 변수에 따른 약간의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외적 변수에 따라서 입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게 좀 남아있는데 8번마 승리여제 같은 경우는 외적 변화에 상관이 없이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약간 전개에 대한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기승기수가 문세영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실린다. 요 말씀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 경주예요. 1000m 혼합 4군의 경주. 이렇게 말을 보다 보면 답답한 마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골드올릭을 보면서 느낀 점은 결국은 제가 말을 잘못 본 거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골드올릭처럼 조교 때 계속 좋은 말이 실전 부진한 마필들이 언제 등수를 치냐면은 어느 순간에 마필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 연투를 친다? 와, 그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렇게 바닥치다가 갑자기 빵 터져갖고 연투가 나와. 그런 말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5번마 스카이톱 댄서. 이제 4전째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최근 두 번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상태에서 마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승훈 기수에 대해서 토요일 날 후반부 경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주냐면은 제가 토요일 날 2군 레이스에서 베니윈, 그러니까 마필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베니윈에 기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탈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러니까 반대로 스카이톱 댄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필이 지금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조교 때 보면은 힘이 조금씩 계속 들어차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무는 습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초반에 밀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힘을 쓰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세게만 밀어붙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말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12월 26일 경주 같은 경우도, 12월 6일 경주 같은 경우도 천구, 머스탱정, 로얄지불, 그러니까 페이스가
빠른 페이스에서 몰아붙여갖고 마피를 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주였고, 그 다음 경주 같은 경우는 정상청룡이 맘먹고 밀어붙였던 경주에서 따라붙이면서 그냥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까이고 긁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카이톱 댄서는 몰아붙이는 마필이 아니라 달래는 말이에요. 결대로 타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혁 기수하고 서승훈 기수를 다고 봤을 때 이상혁 기수는 서승훈 기수보다는 유승환 기수에 가까운 기수죠. 그러니까 몰아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만의 정확한 포지션을 갖고 타는 기수예요. 대체적으로 이상혁 기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선두권과의 마신차를 두지 않고, 그리고 4코너 도면서 마피를 외곽으로 뺀 상태에서 밀어내는 기수거든요. 근데 스카이톱 댄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까지 레이스를 봤을 때 그렇게 타는 게 더 나아요. 선두권에서 세게 때려놓고 내치게 붙여놓고 버티기, 그런 게 아니라 결대로 따라오다가 탄력 그대로 받아가고 약간 외측으로 뺀 상태에서 그대로 쫙 뻗어버리는 게 오히려 스카이톱 댄서의 진짜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저는 이번 4경주 스카이톱 댄서가 만약에 서승훈이가 그대로 기승을 했다면은 저는 좀 불안하게 봤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기승이었을 거니까. 근데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해서 저는 이번 4경주를 5번마 스카이톱 댄서를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전반부 승부를 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중급 이하, 전체적인 편성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경주입니다. 1번마 완전 무결.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5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딱 한 번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그때 한 번 추천드리고 나서 또 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이 마필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인기도가 과하다. 너무 과하다. 이 마필이 디디미 자마예요. 디디미의 활성이 정말 최근에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수마들이 데뷔를 해서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 피해 활성화가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그래도 디디미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작년서부터 급격하게 디디미 새끼들의 활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디미에 비해서 상대 매니피라든가 이런 마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 조금 더의 나은 능력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디디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필에게 주입할 수 있는 피해 활성화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 아니 말이 디디미지 언제부터 디디미야. 그러니까 진짜 노인네 완전 할아버지한테 나온 새끼들이거든요.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아무리 디딤이라도, 그리고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비해서 매번 과하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 급의 편성에서 3착 승군의 1번 게이트의 문세영이에요. 1300, 140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주는 어떤 경주냐면 세영이가 원하는 대로 레이스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행을 나가든 참고 오든 어떤 전개를 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경주라는 겁니다. 해서 저는 1번마 완전 무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세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주에서도 입상이 안 되면 이건 진짜 똥말인데요. 그 정도 똥말은 또 아니에요. 그 정도 똥말.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4군까지는 갑니다. 4군이 딱 한계치. 더 이상은 못 가요. 딱 4군까지가 한계고 거리로 봐도 1400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입상을 해야죠. 해서 이번 1번마 완전 무결에 대한 인기도는 이번에만큼은 인정하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레크리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출주할 때 이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크리스는 지난번에 박태동 기수가 우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딱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레크리스라는 마필이 데뷔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봤단 말이에요. 이 말은 꽤 뛴다. 근데 그 이전에 박병윤이가 기승을 하면서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죠. 그러니까 매경주 뛰는 걸 보고 기복을 보이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 뛰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서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지금 5군 경주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레크리스의 일명 조십발은요, 4군에 올려놔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크리스가 이번 경주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크게 이상이 없는 이상은, 전개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게 5군 고별전이고요. 단순히 2레이스에서 입상의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서 4군이잖아요. 이거 연투가 나옵니다. 연투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투 가는 마필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레크리스는 딱 그걸 갖고 있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말이 뭐 어마어마하게 뛰고 이럴 것 같지는 않던데, 이번에 뛰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4군에서 뛰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만큼 레크리스가 이번에 조교 때 보여줬던 모습 자체는 이거는 사이즈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이즈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7번마 레크리스는 훈련 때 상태만 보면 일단은 그냥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온 겁니다. 이거는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니까 7번마 레크리스, 이거는 강하게 봐도 된다. 아주 강하게 봐도 된다. 그냥 왔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레크리스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 레이스에 된다 안 된다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번 경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차기에 더 뛰는 말이에요. 차기에 엄청 뛰는 말이니까 계속 연투 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레크리스가 제가 기대했던 만큼 계속 성장해 주길 바라요. 그 이상의 성장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치 이상으로 성장을 해서 어찌 보면 금년도 3세마 대상 경주에서 서울말들이 많이 딸리거든요. 거기에 합류될 정도로 저는 성장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마필이 레크리스다. 이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자, 이번 제 7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이면서 요거를 가장 세게 한번 밀어버리고 싶은 경주예요. 13마리의 마패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이거다 하는 느낌은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연승을 치고 있는 11번마 선스트롱이 승분전이지만 상당히 많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필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한참 좋을 때 그 느낌은 없습니다. 한참 좋을 때 그 느낌 없어요. 로얄 파이터도 이번에 승분전이긴 한데 직전 경주 쥐어짰단 말입니다. 재밌겠어요. 굉장히 재밌을만한 경주입니다. 이번 제 7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좀 세게 한번 욕심을 좀 내고 싶은 경주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만났다 하는 마필도 있고 인기를 얻어가지는 마필들이 불안한 구석도 있고, 9번마 퍼펙트 비카 같은 경우도 지금 100% 복순위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솔직히 크게 느낌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난번에 내사를 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뛰었다기보다는 상대마디 조금 어정쩡했어요. 그 상태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차 자칫하면 인기마들이 전부 동반몰락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지만 욕심 좀 많이 내고 들어가는 경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상문의 경주입니다. 이 7번마 정상총룡은 데뷔 전에 제가 승부를 했어요. 승부경주로, 승경주로. 그리고 바로 독한 복귀를 통해서 복귀를 하고 12월 13일 경주를 또 때렸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5기로 지난번에 또 때렸어요. 걸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정상청룡에 뛰는 걸 보면서 안도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만약에 또 부러졌으면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를 보는 관점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승문전인데 거리도 200m가 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상청룡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에도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거, 그리고 기대치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내치권에 진명불패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 조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필 자체도 이거 선행 습성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정상청룡은 경주가 거듭이 될수록 진화가 빠릅니다. 진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늘고 출전 수가 많고 내선에서 5번마 뚜뚜비니 1번마 진명불패 이런 마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7번마 정상청룡이 한 번 더 골을 외칠 수 있는 마필이다. 그만큼 마필의 성장이 빠르다. 힘이 붙는 속도도 빠르고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마필들이 이게 1300이 아니라는 거죠. 1400이에요. 그런 게 걱정이죠. 첫 거리에서 마필의 그 파워만을 믿고 계속 밀어붙였을 때, 특히나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마필이 알아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오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을 뛰다가 1400을 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필이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뛰는구나 하는데 길이 달라져요. 길이. 호흡을 하는 그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그런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7번마 정상청룡은 한 번 더 보고 싶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레이스가 동일 조건이에요. 정상청룡이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고 보면 진명불패 또한 물론 100m밖에 늘지는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명불패도 자유로울 수 없고 뚜뚜베네 역시도 이번 경주 직전경은 기습적인 전개였지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라고 봤을 때 저는 정상청룡에 있어서 한 번 더를 외치고 싶다. 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이 레이스는 이제 지금보다는 미래의 전력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금년도 3관 경주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5월. 예전에는 이제 농림장비가 10월 달에 열렸는데 4월, 5월, 7월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뭐 부산에서야 뭐 걸출한 능력마가 그냥 딱 서 있습니다. 돌아온 현표하고 라팔. 돌아온 현표하고 라팔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월 달에 그 중장거리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두 마필 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결국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또 부산 마필 쪽에서 끝나기가 쉬울 수도 있기는 한데 서울 쪽에서는 일단 5번마 코스모스킹, 10번마 라온누사 이런 마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축전 던지를 않기는 했는데 이제 서울로 보면은 이제 럭키시스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사정권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요 레이스에 이제 코스모스킹하고 라온누사가 동반 출주를 하고 있어요. 자, 14마리 출주이긴 한데
이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전력이 다 들어있는 마필들입니다.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코스모스 킹은 직전 경주 그 이전의 전개와는 완전히 다른 전개를 보이면서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라온누사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그대로 방영을 하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킹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가고 있는 상태고, 라온누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두 마필의 이번 경주의 접전이 굉장히 치열하겠습니다. 볼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9경주가 변수가 없다. 한 마리 한 마리를 훑어봤는데 이 두 마필의 기세라든가 성장에 위협적인 마필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면 지푸레 죽는 건데 그럴 말들도 또 아니에요. 마방에서도 그렇게 키우는 말들도 아니고, 결국은 이 두 마필 같은 경우는 목표점이 마필이에요. 목표점이 3번이라는 확실한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 뭐 거리를 재본다 대본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필을 밀어붙이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밀어붙여야 될 때예요. 요번에 뛰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4월달인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 3월 초쯤에 한번 저 이제 몸을 풀겠죠. 왜냐면 4월에 바로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 두 마필, 5번마 코스모스킹과 10번마 라온누사 한 방이 거의 유력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2군의 경주입니다. 14마리의 출주고요. 치열한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충분히 욕심낼 여지가 있고 욕심을 내야 되는 막건으로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을 좀 할게요. 이 레이스 배팅 한번 하겠습니다. 1번마 퍼펙트 샤인, 3번마 마하나임, 9번마 포트레이,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인데요. 여기서 한번 욕심내고 들어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때린 마필을 또 때리겠습니다. 고집스럽게 때린 마필을 한 번 더 때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0경주를 장석이 밀어내는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마무리할게요. 2000m 혼합 1군의 경주입니다. 외산마 경주. 3번마 언피터블. 58까지 올라갔어요. 58은 좀 위협적이죠. 58은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이 56.5를 달았거든요. 근데 입상시 경주력이 제가 원했던 대로 시원하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이 마필은 그 태생적인 그 내사라는 단점. 그러니까 이 마필은 항상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에 58이에요. 상대가 결코 약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언피터블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뭐 그렇게 느낌이 세게 오진 않는다. 이번에는 느낌이 없다. 언피터블이고요. 빅컬린이 9주 만에 나오기는 하는데 직전에 1군 승군전에서도 완파를 했어요. 이번에도 조교 때 보니까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빅컬린의 최고의 장점은 기승기수가 원하는 만큼, 몰아주는 만큼, 그리고 발주를 하고 어떤 자리에 쓸 것인가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호흡을 계속해서 맞췄던 문세영 기수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빛의 왕자. 직전 경주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밀어붙였던 마필이었어요. 마지막에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가졌던 마필이 7번마 빛의 왕자였죠. 이준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조교를 이번에 이준철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마필은 몰아주는 만큼 반응은 세게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7번마 빛의 왕자가 이번에는 언비터블에게 안 진다. 이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조교 때 모습이 확실히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8번마 빅컬린을 놓고 하느냐 7번마 빛의 왕자를 놓고 하느냐 이 정도 싸움으로 규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뭘 놓고 하느냐가 경기의 가장 큰 포커스가 되는데 저는 7번마 빛의 왕자가 눈에 이번에는 찹니다. 이번에는 눈에 찹니다. 이마필이 9월 달에 뛰고 나서 공백기를 가진 상태에서 11월 16일 경주 출주 때 말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또 빠르지 않은 편성이 나왔어요. 또 한 번 빛의 왕자의 전개. 직전처럼 뭐 아주, 오히려 저는 이마필이 지난번에 선행을 나갔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전개보다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뽑아낼 여지가 분명히 더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제 11경주 7번마 빛의 왕자는요 굉장히 세게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를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위 역마는 능력마들의 경주예요. 그러니까 인기마들의 경주가 아닙니다. 능력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 조건보다는 마필을 우선 보고 배팅하실 필요가 있는 경주이다.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인기만 에이스가 아니라 능력만 에이스라는 거. 요것만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은 어렵지 않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욕심보라는 근성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시작하고 싶은 경마일입니다. 2월의 첫 경마일 기분 좋게 스타트 끊고 2월 경마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편하게 오세요. 장석이 준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